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권충현 과장과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슈는 그리스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가장 큰 두 가지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내수 침체는 메르스에 대한 부분 때문이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. 그리스 부분은 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우리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 쭉 흐름을 좀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. 네,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대지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다만 그렇게 시원하게 아니면은 또 되게 놀라운 시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. 다만 기관이 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 기관이 굉장히 좀 매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점점 좀 커져가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. 다만 외국인들이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 한국만 나쁘게 보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대형주에서 시원하게 상승하는 종목군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수 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좀 움직임이 좀 강한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개별주 쪽에서는 일단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할 것이 많이 없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종목별로 굉장히 이미 실적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형주보다는 내수주에 좀 위주로 좀 대안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시장을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시장을 체크하는 걸 보면 사실 6월 초부터 해서 거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거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그리스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그리스 악재가 좀 내성이 생길 법도 한데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앞으로 봤을 때 시장 이제 외국인 수급도 더 이상 기대 못 할 것 같은데 맞아요. 어떤 부분을 보고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 또 협상이 또 예견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내수 침체 새로운 국면의 뉴스가 굉장히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반전이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벼랑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극적 협상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협상이 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디폴트도 물론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 아직도 피크를 찍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또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슈퍼추경이라든지 그리스의 극적 합의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다면은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. 그동안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그리스 계속해서 눌려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된다기보다는 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반등의 시점을 노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상승과 하락, 추가 하락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반등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실자라는 얘기해 주셨어요. 그렇다면 지금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한가요? 내리기 어렵죠. 일단은 한 2, 3주 정도 제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라, 단기로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때보다는 좀 공격적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시장 하락 시에 기회를 좀 잡아야 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대형주보다는 지수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중소형주 쪽에서의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세가 좀 있었던 중소형주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서 좀 종목군으로 좀 잘 대응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는가. 다만 2분기 실적 불안감이 좀 커져가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
7월 중순에 다시 한번 좀 고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뭐 잠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실적 시즌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3분기는 좀 기저효과가 당연히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 때문에 지금 안 산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6월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실적 시즌에 잠깐 고통이 있은 이후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증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. 뭐 마지막 곱이 7월은 6월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메르스 공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에서는 더 이상 좀 찾아보기는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악재 뭐 하나둘 계속해서 좀 없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인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운용을 하셔도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래요. 좀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, 뭐, 이런 부분에서 좀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은 좀 많이 좀 사라진 모습이고, 내수 시장도 실제로 보면은 지금, 어느 정도 좀 메르스가 지금,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, 이번 주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갖되, 다만 이제 3분기의 어떤 실적 발표는, 사실 좀, 그동안 지금 쌓아뒀던 게 좀 많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조정은 올 것이다. 하지만 거기에 대해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.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골자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종목들 좀 어떤 종목들 좀 발굴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리는 종목은 코오롱입니다. 코오롱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로 뭐 바이오 부분도 있고요. 굉장히 뭐 화학 소재라든지 패션, 건설, 유통, 뭐 제약 쪽 좀 굉장히 좀 좋은 자회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올해 성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좀 IT 쪽은 좀 제가 봤을 땐 주가 퍼포먼스가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보다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코오롱 같은 경우는 코오롱 생명과 뭐 저번 주에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코오롱은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은 티슈진사의 밸류에이션 아직도 좀 부각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보이고요.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 자산이 좀 매각이 되면서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재무 구조 개선화도 굉장히 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코오롱의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그 바이오 쪽 티슈진의 자산 규모가 거의 한 1조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했을 때도 일단은 뭐 자산주의 매력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. 다만 2015년도에는 실적이 아직은 살짝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. 다만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주가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배제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올해를 기점으로 좀 성장성이 높은 자회사들이 많고 좀 금융 비용도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700억 정도의 금융 비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한 350억대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오롱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.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적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안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선호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럼 지금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. 거의 뭐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 코오롱 같은 경우에 그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. 올해 실적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성장성으로 이제 내년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이신 네, 거죠? 일단은 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금융비용 쪽에서 350억 정도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익단에서는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자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실질적으로도 보여줄 수는 있다. 다만 내년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. 또 단기적으로도 또 차트의 모양상으로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산주의자 또 지주사로서 자회사들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꾸준히 들고 가기 아주 안성맞춤인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네요. 이 코오롱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중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